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저희가 말한다면요. 도하이 반짝이는 수평선 너머 델리의 위풍당당한 마천루 뒤편에는 어떤 여행 브로슈어에서도 언급하지 않는 숨막히는 진실이 숨어 있다고 한다면요. 이번 여정에서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들로 깊숙이 들어가 번쩍이는 겉모습 뒤에 감춰진 매일 독을 들이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기를 벗겨냅니다. 인도에서는 화려한 쇼핑몰 거리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서 여성들이 야유해서 배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 잔혹한 대조는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극심합니다. 뿌연 연기, 타는 쓰레기 냄새, 그리고 이 오염된 현실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거친 기침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석유 제국에서부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들까지 저희는 대기 오염이 단순히 흐릿한 하늘이 아닌 가난한 이들을 조용히 공격하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국가는 당신이 예상한 곳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위 중국 15번째로 소개할 나라는 중국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동시에 가장 오염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경제 기적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매년 약 85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조기 사망한다는 가혹한 환경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유산의 원인은 중국 경제의 핵심인 중공업 산업에서 비롯됩니다. 거대한 제철소, 시멘트 공장, 석탄 화력발전소는 GDP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미세먼지를 쉴 새 없이 내뿜고 있습니다. 중국 북부 도시들에서는 겨울이 단순히 추위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난방용 석탄 사용과 역전층 현상으로 인해 대기 오염이 위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도시를 뒤덮습니다. 베이징, 시안, 정저우 같은 도시는 겨울철 오후 2시 오농도가 종종 100 마이크로그램 큐빅미터를 넘어서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안전 기준보다 2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개의 오염 유발 공장을 폐쇄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206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일 수 있지만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14위 르완다. 다음으로 소개할 도시는 14위를 차지한 르완다입니다. 이 나라는 울창한 초록 숲과 집단학살 이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나라로 자주 찬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을 떠도는 치명적인 위협이 존재합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아직도 나무와 수초로 요리를 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집은 순식간에 죽음의 연기로 가득 찬 공간이 되며 실내 공기 오염이라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갈리에서는 배출가스 필터가 없는 오토바이와 급속한 도시화가 맞물려 수평선조차 뿌옇게 흐려져 버렸습니다. 가장 명백한 피해자는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입니다. 폐렴, 천식, 조기 사망에 특히 취약한 이 아이들은 오염된 공기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염은 더 이상 집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르완다가 성장하면서 실외 공기 오염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제어할 인프라는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멈추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탄올 연료 조리기부터 전기버스, 그리고 야심찬 조림 프로젝트까지 르완다는 더 깨끗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의 하늘은 여전히 무겁고 공기는 여전히 탁합니다. 13위 카타르. 13위를 차지한 나라는 카타르입니다. 오후 2시 5 평균 수치는 37.6 마이크로그램 큐빅미터에 달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안전 기준의 7.5배에 이릅니다. 많은 이들이 카타르를 월드컵, 빛나는 마천루, 사막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끝없는 부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 나라 역시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국가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카타르의 대기 오염 주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석유와 가스 개발, 그리고 끊임없는 건설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카타르 경제의 생명줄이지만 그만큼 매일 엄청난 양의 배출가스를 뿜어냅니다. 여기에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와 활발한 항공 운항까지 더해져 공기는 점점 더 탁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고층 타워에 사는 부유층이 아닙니다. 바로 남아시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길을 닦으며 눈부신 카타르를 실현시켰지만 정작 자신들은 먼지와 독성가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폐질환에 시달리고 극심한 더위에 노출되며 의료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한 채 일상을 버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르는 변화의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알카르사 태양광 발전소, 현대적인 지하철 시스템, 그리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5% 감축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순은 존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이제야 겨우 맑은 숨을 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12위, 인도네시아 불타는 낙원. 인도네시아는 열대 기후의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신선하고 맑은 공기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매년 넓은 면적의 숲이 팜나무 농장을 위한 농지로 바뀌기 위해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이 산불에서 나오는 연기는 두꺼운 스모그를 형성해 주변 국가들까지 퍼져나갑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대나딤에도 하늘이 어두워 마치 해질녘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염된 공기와 수질로 인해 매년 23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급속한 도시화, 교통정체, 무분별한 산업개발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금지, 2030년까지 전기차 50만 대 보급,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림 파괴, 느슨한 법 집행, 그리고 경제적 압박은 이 모든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11위, 아랍에미리트 화려함 속의 먼지.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바이의 마철루나 아부다비의 광활한 도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현대적인 외관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석유 개발, 끊임없는 건설, 그리고 대형 엔진 차량 중심의 소비 습관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 나라의 도심에서는 보행자가 거의 없고 그늘조차 드뭅니다. 그래서 누구나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공기는 더욱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가장 큰 피해자는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를 포장하며 나라의 기반을 세운 사람들이지만 그 대가로 매일 유해한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호흡기 질환, 열사병, 그리고 여성의 조산율 증가까지 오염된 환경은 삶의 모든 영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에 대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친환경 도시 마스다르 시티를 조성했으며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희망은 분명 존재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녹색 전환이 과연 현실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12. 네팔 독성 연기에 갇힌 계곡. 네팔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맥과 맑은 공기, 평온한 자연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수도 카트만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도시는 마치 그릇처럼 생긴 계곡에 위치해 있어 오염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할 위에 물질이 대래 아래에 갇혀 점점 더 짙어지고 도심 전체에 내려앉게 됩니다. 겨울철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역전층 현상으로 인해 지표면의 독성 공기가 뚜껑처럼 덮이게 되어 도시 전체가 숨막히는 밀폐된 방처럼 변합니다. 카트만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팔 전역에 걸쳐 낡은 버스와 노후한 오토바이 수천 대가 도로를 달리고 있으며 무분별한 건설 활동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오후 2시 5가 공기 중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농촌과 산악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여전히 집안에서 나무나 쓰레기를 태워 요리를 하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찬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임신 합병증을 겪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천식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는 아시아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한 도시 중 하나로 꾸준히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네팔 정부는 구형 디젤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고 전기 스쿠터와 친환경 조리도구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진 이후 진행 중인 도시 재건 사업도 점점 더 녹색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위험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9위, 이집트 숨막히는 문명의 땅. 이집트는 찬란한 고대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지만 오늘날은 숨조차 쉬기 힘든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피라미드와 활기찬 시장 뒤에는 2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초대형 도시 카이로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매연과 쓰레기 연기, 악취가 뒤섞인 짙은 공기에 뒤덮여 있습니다.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 석탄 연료의 일반적인 사용,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들이 도시를 채우고 있으며 공장 지대는 주거 지역과 맞닿아 있어 주민들은 매일 유독 공기를 마시고 살아갑니다. 녹지는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콘크리트 건물과 고층 도로망은 바람을 막고 열기를 가두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9,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며 카이로의 유류비 지출 또한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폐렴, 천식, 폐 손상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 쉬우며 임산부 역시 오염된 공기 속에서 높은 합병증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를 개선하고자 전기차 보급 확대, 도시 교통체계 개편, 친환경 수도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정책은 여전히 단편적이고 실행력은 약하며 도시 개발의 방향이 때로는 환경보호와는 어긋나고 있습니다. 8위, 이라크 공기조차 무기가 된 땅. 이라크는 발전이 아닌 전쟁과 위기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기질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전쟁과 정치 불안, 무분별한 화석 연료 채굴은 하늘을 어둡게 만들었고 이곳의 공기는 이제 보이지 않는 무기로 변했습니다. 석유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레링은 매일 독성 화학물질을 대기로 내뿜고 있으며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폭풍은 공기를 더욱 건조하고 자극적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노후한 인프라,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열악한 공공 서비스까지 더해져 국민들은 매 순간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그다드, 바스라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장과 산업지대 한복판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대기질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은 즉각적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입니다. 매년 수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며 특히 과거 폭격이 집중되었던 지역에서는 암과 선천성 기형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양과 공기에 남아있는 유독 화학물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라크는 이에 대응해 500만 그루의 나무 심기, 태양광 에너지 투자를 선언했지만 부패, 정치적 위기, 재정 부족으로 인해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벗어나 재건을 시도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맑은 공기는 여전히 사치에 불과합니다. 7위, 부르키나파소 가난이 먼지가 되는 나라. 7위를 차지한 나라는 부르키나파소입니다. 이곳은 공장도 고속도로도 필요 없습니다. 모래바람과 모닥불, 그리고 극심한 빈곤만으로도 숨쉬는 것조차 위험해집니다.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여전히 장작이나 수추로 요리를 하고 있으며 오래된 차량과 비포장 도로는 하늘의 먼지를 자욱하게 만듭니다. 사하라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계절이 시작되면 이곳의 공기는 더욱 숨막히게 변합니다. 수도 와가두구는 늘 두꺼운 먼지층에 뒤덮여 있으며 마른 공기에는 항상 그을음 섞인 연기 냄새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 나라에서 사망자 5명 중 1명은 대기오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장 지대나 쓰레기 처리장 근처에 사는 아이들은 만성 기침과 폐감염, 성장 지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제원조 기관들은 일부 가정에 청정 조리기구를 보급하고 있으며
정부도 도시 내 친환경 교통을 장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부족과 취약한 행정 시스템 탓에 모든 변화는 더디고 불안정합니다. 이곳에서 대기오염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불평등과 기회의 부재를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6위. 타지키스탄 차가운 계절, 숨막히는 죽음. 6위는 조용히 외면받아온 작은 나라 타지키스탄입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공기가 나쁜 나라로 이곳의 오염은 깊은 산악지형, 극심한 가난, 그리고 낡은 소련 시절의 기반 시설 때문입니다. 수도 두산베에서는 20년이 넘은 낡은 자동차들이 덜컹거리는 도로 위를 달리며 검은 매연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은 겨울철에 찾아옵니다. 수력 발전에서 나오는 전력이 부족해지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난방을 위해 석탄을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환기조차 어려운 고층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여기에다 시멘트 공장과 중공업 시설들이 정화장치도 없이 연기를 뿜어내면서 겨울철의 공기는 마치 독이 든 수프처럼 짙고 탁해집니다. 오후 2시 오 농도는 종종 90 마이크로그램 큐빅미터를 넘어서고 병원에는 뇌졸중,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세계보건기구, WHO, 유엔 환경계획, UNEP과 협력해 대기질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확장하려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전력, 재정, 행정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겨울이 단순히 추운 계절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생명을 위협하는 계절이 됩니다. 5위 인도, 연기로 뒤덮인 아대륙. 인도에서는 공기가 단순히 오염된 것을 넘어 서서히 그리고 피할 수 없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뭄바이의 고층 빌딩부터 델리의 혼잡한 골목까지 대기 오염은 일상 그 자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이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면 인도는 단연 세계 최악일 수 있습니다. 매년 약 200만 명이 오염된 공기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으며 그 원인은 단순하지 않고 뿌리 깊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펀자브와 하리아나 지역에서는 수확 후 논밭을 태우는 연기가 광범위한 북부 지역을 덮고 이 연무는 수도를 넘어 먼 지역까지 퍼져나가 짙고 숨막히는 스모그를 만들어냅니다. 델리는 종종 남아시아의 가스실이라 불리며 공기질이 측정 한계를 넘어서는 날에는 학교가 폐쇄되고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오해됩니다. 이곳의 공기는 코끝으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폐로도 느껴지고 하늘에는 마치 커튼처럼 내려앉아 있습니다. 시골 지역 수많은 가정은 여전히 장작이나 솥동으로 음식을 조리하며 낡은 차량과 화석연료 기반의 공장, 무질서한 도시 확장이 겹치면서 인도는 점점 더 숨쉬기 어려운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청정공기 계획을 추진하고 전기차를 장려하며 농부들의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행은 고르지 못하고 위기의 규모는 너무 커서 변화의 속도는 더디고 험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위험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4위, 콩고민주공화국 정글 한가운데의 독성대기. 4위를 기록한 국가는 콩고민주공화국으로 푸르른 아프리카의 심장부에 존재하는 놀라운 역설을 안고 있습니다. 울창한 열대 우림 사이에서 세계 최악 수준의 공기 오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시골 지역 대부분의 가정은 여전히 장작이나 숯을 태워 요리를 하며 짙은 연기가 집안을 채우고 사람들의 폐로 스며들어 매년 6만 명 이상의 조기 사망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콩고는 코발트, 금, 콜탄 등 첨단 기술의 필수적인 광물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원들은 관리되지 않은 무질서한 광산에서 채굴되며 여기서 나오는 먼지, 연기, 캠프파이어의 연소가 공기와 토양을 함께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10살짜리 어린이들이 방진 마스크도 없이 환기시설도 없는 광산에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환경은 말 그대로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입니다. 무분별한 벌목과 토양 침식,
건조한 기후는 미세먼지가 하늘로 쉽게 퍼져나가도록 만들고 있으며 대기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폐기물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소각되고 있으며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법이나 장비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 정작 콩고는 그 전환 과정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대기질을 측정하는 장비도 이를 실행할 제도도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법과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3위, 파키스탄 미소디에 숨겨진 유독한 공기. 3위는 파키스탄입니다. 이곳의 하늘은 종종 구름이 아닌 쓰레기, 연기와 석탄, 오래된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해 잿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한때 푸르른 정원으로 유명했던 라호르는 이제 공기가 너무나도 위험해져 시민들이 몇 주 동안 외출을 삼가야 할 정도입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아닌 독성 공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씁니다. 주된 원인은 농촌 지역의 볏짚 소각, 공장 매연, 그리고 수없이 많은 낡은 차량들입니다. 여기에 통제되지 않은 도시 확장까지 겹치며 인프라는 도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기 오염으로 인해 파키스탄에서는 매년 12만 8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상황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는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외부에서 숯불을 사용해 요리하는 빈곤 지역에서 그 피해는 더욱 큽니다. 정부는 도시 녹화 사업과 대중교통 개선, 청정 연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행력은 부족하고 정치적 의지는 여전히 약합니다. 라호르의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먼지와 연기를 공기라는 이름으로 들이쉬고 있을 뿐입니다. 2위, 방글라데시 벽돌 가마의 죽음의 연기. 2위는 방글라데시입니다. 강인한 국민성과 광활한 강, 섬유 산업으로 잘 알려진 나라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나라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단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벽돌. 전국 농촌과 도시 곳곳에서는 수천 개의 전통 벽돌 가마가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으며 석탄은 물론 폐타이어까지 태우며 폭발적인 건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 벽돌 가마들은 검은 연기와 미세먼지, 오후 2시 5를 대기 중으로 쏟아내고 그 연무는 주변 마을과 도시에 퍼져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선진국의 현대식 공장과는 달리 이곳의 벽돌 가마에는 배출가스 필터도 없고 규제도 없으며 책임지는 이도 없습니다. 수도 다카에서는 겨울이 되면 시야가 가로막힐 정도로 스모그가 짙어지고 아이들은 발달 지연, 유산 증가, 기대 수명 단축 등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 국민은 공기 오염 때문에 평균적으로 6.8년의 수명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 국가. 2025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차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동시에 차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잊힌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차드는 아프리카 대륙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이곳에는 거대한 도시도, 고속도로도, 하루 종일 연기를 뿜는 대형 공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모순적인 현실입니다. 차드는 지구온난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수도인 은자메나의 하늘은 늘 흐릿한 노란빛으로 덮여 있습니다. 공기는 건조하고 무겁고 세마처럼 씁쓸한 기운이 감돕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마치 폐 속을 날카로운 바늘이 긁는 듯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입니다. 드문 모래폭풍도 특별한 사건도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막의 먼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차드의 가구 중 약 90%는 여전히 장작과 수초로 요리를 합니다. 하루 종일 도시 곳곳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고 굴뚝 없는 집안 구석구석으로 검은 연기가 스며듭니다. 그 연기는 벽지에, 폐 속에, 목구멍에 달라붙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실내 대기오염은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자입니다.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29세 어머니 파티메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막내는 조산으로 태어나 몇 주째 기침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연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선택이 있나요? 파티메는 말합니다. 가스를 살 돈도 없어요. 숯도 하루 쓰기에도 부족해요. 그녀의 노점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 옆에 있습니다. 낡은 버스들이 하루 종일 시동을 걸고 있고 바람이 불면 창문을 닫아보지만 연기는 이미 집안 깊숙이 퍼져 있습니다. 이곳의 대기오염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 지리적 조건, 그리고 오랜 방치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차드는 사막의 바람에 휩쓸리고 산림은 파괴되었으며 가장 기본적인 환경보호 장치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질을 모니터링하는 국가 시스템도 차량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법도 없습니다. 청정에너지를 장려하는 캠페인도 없습니다. 쓰레기는 길거리에서 태워지고 오래된 차량은 무방비로 운행되며 국민들의 폐가 유일한 필터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수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추정합니다. 폐렴, 뇌졸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병원은 포화 상태이며 장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골의 보건소는 천식 환자를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밤에 기침을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놀라지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0.03%도 차지하지 않지만 오염에 노출된 정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기오염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판 기후 식민주의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숨막히는 대가로 부유한 이들은 다른 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존재합니다. 몇몇 비정부기구들이 오지 마을에 태양열 조리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숲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기구들도 청정공기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모두 약속에 불과합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기후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동안 차드에서는 기후변화가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 그 자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나라로 분류되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라 하나의 선고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차드의 아이들은 맑은 공기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른 채 자라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거대 도시에서부터 아프리카 중심부 깊숙한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국경을 초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15개 국가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안전기준보다 6배에서 18배나 높은 초미세먼지 오후 2시 농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산업화, 지리적 특성, 빈곤, 낙후된 인프라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같이 비극적입니다. 수백만 명이 조기에 목숨을 잃고 아이들은 건강한 미래를 빼앗기며 공동체는 저녁을 요리할 것인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것인가라는 잔인한 선택에 내몰립니다. 물론 희망도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이 성장하고 친환경 교통이 도입되며 사라진 숲이 다시 심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부르키나파소와 같은 저소득 국가들에게는 여전히 너무 부족하고 너무 느리고 너무 재정이 열악합니다. 대기오염은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메마른 땅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기는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염은 바다를 건너 퍼질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GDP가 아니라 수명, 질병,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상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행자이든 세계 시민이든
우리에겐 언제나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외면할 것인가, 이해하려 노력하고 목소리를 낼 것인가. 이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이들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머니이고 노동자이며 아이들이고 꿈꾸는 자이며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단 하나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숨 쉴 권리입니다. 이 영상이 우리가 종종 외면해온 세계의 한 단면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생각하고 느끼고 질문하게 만들었다면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또는 우리가 다음에 탐험하길 바라는 장소를 제안해주세요. 탑10 미스터리즈 채널을 구독하시고 지도에 없는 이야기들, 진정한 질문에서 출발하는 여정들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숨 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